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추진할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기본 구상인데요. 인구 200만과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 시대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강원 2032의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 5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5대 관광벨트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입니다. 먼저 5대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반도체 클러스터는 춘천과 원주, 강릉이 중심이고 이들 지역에 반도체 교육과 연구,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춘천과 원주, 강릉과 홍천, 평창에 구축됩니다. 국가 항체를 비롯해 천연물 바이오와 해양헬스 케어 산업 육성 내용을 담았습니다. 접경지역 산업 클러스터는 화천과 양구, 인제와 철원에 생물 자원관 건립,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성과 스마트팜 조성 확대가 주요 골자입니다. 강원특별법에는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도지사가 정부 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춘천과 원주, 강릉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구개발 특구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춘천권에 100만 평, 원주권에 200만 평, 강릉권에 100만 평, 그리고 나머지 15개 시군에 200만 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5대 관광벨트는 DMZ 생태벨트와 스마트 휴양 도시벨트, 고원 웰리스 벨트와 글로벌 관광 도시벨트, 해양 설악 벨트입니다. 강원도를 권역별로 나누고 지역 특성에 맞게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5대 관광벨트다. 이것도 관광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광도 산업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5개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특화를 했기 때문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는 영서권은 수도권에서 60분대, 영동권은 90분대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같은 SOC 사업들입니다. 10년을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엄연하게 제주도라는 것은 하나의 경험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주도보다 강원도가 훨씬 분권의 그 환경이 훨씬 더 낫습니다. 미래강원 2032 전략에는 200개에 달하는 단위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사진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큰 틀의 발전 전략이 세워진 만큼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할지 꼼꼼한 세부 전략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올 겨울 전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색 케이블카 행정 절차를 다음 달에 끝마치고 착공을 위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면 설악산에 첫 눈이 내리기 전에 케이블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에 참여하는 국가가 30개국에 이른다며 엑스포 붐업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춘천의 한 고등학생 일가족 6명이 학교 폭력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주목해볼 건 교사와 학생 간의 일인데 학교 폭력 사안으로 다뤄진 점입니다. 학생이 아닌 교사도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례적인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되고 그 실태는 어떤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앞. 소화기에서 나온 하얀 가루들이 여기저기 뿌옇게 남아 있습니다. 50대 남성과 아내, 자녀 4명 등 일가족 6명이 교육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학폭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번 학폭 사안의 대상은 교사와 학생. 교사가 흡연하는 학생들을 목격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학폭으로 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법을 보면 학교폭력 정의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만 나와 있습니다. 교사가 학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상대가 교사라도 학폭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학폭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학폭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피해 행위는 학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도 학교 폭력의 그 대상자가 가해자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사도 이렇게 가해자로 신고 대상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사는 학폭 심의를 받지 않고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는 법적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습니다. 교사의 잘못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나도 오랜 법적 다툼에 지쳐 휴직을 내거나 학생 지도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교권이 이렇게 침해될 만큼 항의하고 민원을 넣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교육의 현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죠, 뭐. 폭언과 욕설, 폭행 등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는 강원도에서만 2021년부터 2년 연속 한 해 150건이 넘습니다. 교사가 학폭에 연루된 사건은 춘천에서만 올해 6건 발생했다는 자료만 있을 뿐 정확한 건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원주 시내버스 영업권을 둘러싼 태창운수와 대도 여객 사이 최종 파기환송심에서 대도가 태창에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영업권을 빼앗길 위기에 대도가 5억의 회사를 지켜내는 결정을 받아낸 건데요. 원주시는 파산 문턱에 내몰린 태창운수 파행에 대비하면서 준공영제 도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과거 영업권 양도계약 취소 결정과 1, 2심 소송에서 승리했던 태창운수. 법원은 세 차례 모두 파산 위기에 처한 태창이 부당하게 대도역에게 노선과 버스를 넘겼고 이 때문에 대도가 태창의 영업권을 돌려주거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도가 영업권을 갖는 조건으로 태창에 25억 원을 전달했지만 최소 10억 원 이상이 대도로 되돌아가는 등 자금 흐름이 석연찮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25억 원을 영업권을 넘긴 태창 소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대도가 가액 3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게 원심의 판단이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힙니다. 대법원은 대도가 태창에 2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태창의 이익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고법은 대도가 물 30억을 5억으로 대폭 줄이는 걸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태창, 대도 모두 이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8년간 회사의 존폐를 건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소송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앞으로 오로지 이제 시민의 곁에서 또 시민의 발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자 이제 이재기를 하지 않기로 이번에 이제 결정을. 대도는 5억의 영업권을 지켜냈지만 대도로부터 노선과 배상액을 받아 회생하려던 태창은 파산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태창은 계속 회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3년 남은 회생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지면서 노동자 53명은 해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횡령과 배임을 일삼은 과거 경영진도 문제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시를 소홀히 한 원주시도 책임이 있다고 태창 노조는 지적합니다. 부도덕한 전 경영진과 원주시의 방임방관 무책임 직무유기로 인해서 태창운수가 법정 관리가 들어간 만큼 시내버스 최종 관리 책임자는 원주시다. 원주시는 태창이 운영하는 노선 11개의 파행에 대비하면서 회생 절차를 밟는 태창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한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시내버스 업계를 둘러싼 8년 동안의 소송전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원주시는 노선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준공영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K리그 1이 올 시즌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강원FC가 강등권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승 6무 10패로 리그 11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새로 지휘봉을 잡은 윤정환 감독이 후반기 반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이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녹색 열기로 가득 찬 그라운드를 힘차게 질주하더니 실전 경기보다 작은 높이 1m의 골대에 낮고 강한 슛을 날립니다. 짧은 부폭의 장걸음으로 노란색 장애물을 재빠르게 지나가며 가볍게 몸을 풉니다. 강원FC의 새사령탑 윤정환 감독이 첫 공개 훈련에 나섰습니다. K리그1 반환점을 앞둔 강원FC가 거둔 성적은 2승 6무 10패.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강원FC가 넣은 골은 모두 11개. 이 가운데 득점이 전혀 없는 경기는 10경기나 됩니다. 무뎌진 공격력이 이번 시즌 부진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공격력도 수비력도 다른 팀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 경기당 골대를 향하는 유효 슈팅은 2.3개로 리그 평균 4.1개 절반 수준입니다. 윤정환 감독은 강원FC가 먼저 버려야 할 문제점은 움츠러든 수비 전술이라고 진단합니다. 수비를 좀 중요시하는 분이신데 너무 내려서다 보니까 선수들이 항상 한 대 맞고 시작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외국인 용병을 영입해 전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격과 수비진의 간격을 좁히고 공격 라인을 최전선으로 끌어올려 김대원, 양현준 같은 주축 선수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압박을 할 때는 다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훈련들을 하고 있고 하지만 처음부터 물러서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활약한 이승원 선수도 후반기 반등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원에서 뿌리는 양질의 패스와 공격적인 침투로 월드컵에서 3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4강을 이끈 실력을 K리그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머리 안에 든 생각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를 잘 끄집어내 주셨으면. 강원FC의 후반기 목표는 일단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는 9위까지 리그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지난 12일부터 2주간 휴식기에 들어간 강원FC는 오는 25일 수원FC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 반전을 노립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교육청과 춘천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지역 대학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인구 소멸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단을 민간도 참여하는 인구 소멸 대응 거버넌스로 확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역량을 모아 인구 소멸을 막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중증 질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현황에 따르면 병원에서 사망하는 뇌졸중 환자는 10만 명당 2.46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심근경색 환자 사망률도 9.88명으로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증 질환자들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치료센터에서는 신경외과와 흉부외과와 같은 중증 질환의 전문의 확충이 일정 비율 의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 용사들의 예우를 강화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6.25 기념 행사가 미흡했다며 올해는 강원도 주관으로 행사를 열고 참전 용사 1,000명을 초청해 새로 만든 제복을 전달하는 착복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며 6.25 격전지였던 강원도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4일에는 육군 2군단이 주관하는 춘천지구 전투 전승 행사가 수변공원에서 열립니다.
전공로 강원도교육청 본부와 전교조 강원지부 등 4개 단체가 포함된 강원교육노조협의회가 강원도교육청이 특정 노조에 대해 편법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 고위 공무원이 특정 노조에는 불법 인사권을 남용하면서도 이들 단체와의 교육감 면담은 임의로 취소하는 등 노사관계를 무시했다며 엄중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신경호 교육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노동,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고3 수험생들의 수능 적응력 향상과 교사의 평가 문항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을 자체 제작합니다. 평가 문항 제작을 위해 수능형 문항 분석 연구회 교사를 105명 모집했고 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연구회 교사들은 앞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능, 모의평가 등 출제 경향을 반영하고 EBS 연계 교재를 분석해 문항을 개발합니다. 평가 문항은 실제 수능과 같은 형식의 문제지로 제작돼 10월 말 도내 고등학교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내년도 국비 5천억 원을 확보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춘천시는 국회 허영의원 사무실에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비롯한 서면대교와 소양 8교 건설 등 춘천시의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내년에 국비 5천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허영 의원은 내년이 춘천 발전의 이정표라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춘천시 발전전략 시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춘천시는 오는 21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명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추진 경과와 특례를 활용한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한기호, 허영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육동환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산업단지 등 첨단 지식산업과 교육을 주제로 발전 전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합니다. 모두 10억 원을 투입해 관내 경로당 36곳과 복지관 4곳에 사물 인터넷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하고 원격 강의 방식으로 건강 체조와 치매 예방, 노래 교실, 스마트폰 활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으로 추진되며 원주시는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강릉시가 지난 4월 강릉 산불 피해지의 피해 나무들을 긴급 벌채합니다. 강릉시는 국비 21억여 원을 투입해 피해 지역 가운데 산주 동의가 마무리돼 1차 실시 설계를 마친 산지 20헥타르에서 우선 벌채를 시행하고 나머지 피해지는 산주 동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발주해 올해 11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재나 경포 바닷가 주변 등 주요 관광지는 7월 말까지 벌채를 마무리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은 최대한 살리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추진 상황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세부 시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강릉시는 개폐막식과 콘서트, 경연 등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수송, 숙박 등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인력 운용 계획까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릉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행사 진행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강릉 세계 합창대회는 41개 나라 320여 개 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동해 삼척 시민사회단체가 삼척 블루파워의 유연탄 육송 운송과 관련해 심규원 동해시장의 허가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동해시민참여연대와 민노총 동해삼척지부 등은 블루파워의 유연탄 육상 운송이 실시될 경우 도로 이용권과 미세먼지, 소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심규원 시장에 대해 당장 허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블루파워의 적은 기부금을 받고 육상 운송을 허가하는 게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실시해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축제와 극장 관계자들이 정선을 찾아 정선 아리랑 뮤지컬 아리아라리를 관람했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예술 감독인 윌리엄 버댓 쿠츠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극장 감독 카스반 바스방크는 글로벌 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방문했고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여부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